그 직원을 다시 한번 새롭게 볼 때는 안녕하세요, 모두쌤입니다. 오늘은 교감의 잔소리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해볼까 합니다. 교감의 잔소리,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그거 정말 학교에서 많이 듣고 있다 라고 생각하는 분도 계실 거고, 교감의 잔소리가 과연 뭔가 라고 궁금해 하실 분이 계실 것 같습니다. 제가 교감으로 생활을 하다 보니까 사실은 예전에 저도 교감 선생님들에게 이런저런 잔소리를 많이 들었기 때문에 내가 교감이 되면 되도록 잔소리는 좀 하지 말아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갖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어떤 사안이 생기거나 문제가 생겼을 때 내가 이거 사전에 조금 더 간섭을 했어야 되나 라는 생각도 하지만, 기본적인 베이스로 일단 잘 하시겠지, 어련히 알아서 잘 하시겠어 라는 생각으로 좀 지내자라는 것이 매우 컸습니다. 근데 최근에 이제 어떤 일을 겪었는데, 이 정도 경력이시고 이 정도 이제 부장을 좀 단연간 하셨기 때문에 이런 문제는 기본적으로 알고 계신 것이 아닌가, 또 교육 경력을 따져보면은 저만큼 계신 분도 계셔서 이런 문제에 대해서는 이렇게 그냥 간단하게 대처하시지 않았을까 라고 생각했었는데, 막상 그 일을 이제 하나하나 따져보니까 중간중간에 빠진 부분이 있고 절차적인 문제가 있는 부분이 있는 것을 발견해서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고 이렇게 다시 하셔야 된다라고 알려주는 과정이 있었습니다. 그 과정에서 제가 느낀 것이 이것이 사전에 미리 제가 구체적으로 이렇게 하나하나 설명을 했으면은 문제가 발생하지 않았을 텐데, 그 설명하는 과정을 뺐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생기지 않았나 라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가 어떤 일을 하다 보면은 보통은 이제 자기가 보는 시각과 자기가 보는 수준에서 문제를 좀 생각을 하는 경우가 있죠. 그렇기 때문에 내가 알고 있는 상식이라면은 이 정도로 일이 해결이 되니까 저 사람도 이 정도 상식을 갖고 일을 하겠지 라고 생각을 하는 것이죠. 근데 학교에서 이제 생활을 하다 보니까 선생님마다 그 갖고 있는 백그라운드 지식들이 좀 다르십니다. 저 같은 경우는 교감으로 이제 승진하기 위해서 승진 준비를 좀 했기 때문에 어떤 업무라든지 처리 방식에 대해서 약간 매뉴얼도 숙지를 하고 교무부장까지 거치면서 여러 가지 부장을 했기 때문에 업무적으로 좀 많이 단련되었던 부분들이 있죠. 그렇지만 이제 승진을 생각하지 않고 계신 분들 같은 경우는 사실은 매뉴얼이라든지 일 처리 방식에 대해서 꼼꼼하게 생각하지 않는 경우가 많이 있으십니다. 가령 올해 했던 업무를 내가 내년에는 다시 하지 않을 테니 굳이 더 열심히 연구하거나 그러지 않은 분도 계시고요. 올해 맡은 일을 최선을 다해서 연구하는 분도 계시고, 그거는 이제 선생님마다 케이스 바이 케이스이기 때문에 뭐라고 얘기할 수는 없는데, 대체적으로 어쨌든 내가 맡은 업무에 대해서 아주 큰 애착을 갖고 하시는 분들은 그렇게 많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가령 승진을 해야 되니까 내가 부장, 그 중에서도 교육과정부장이나 아니면은 교무부장이나 이런 파트를 많이 해야 되는 것 같으면은 이것이 내가 이런 부장을 하는데 필요하니까 조금 더 연구하고 알아보고 교육청에 좀 알아보고 장학사한테 문의를 구하고 이런 노력을 많이 하시는데, 그런 것이 아니고 한 해에 한 번 정도 딱 맡았다가 내년에는 그 업무랑 전혀 성격이 다른 업무를 맡거나 다른 학년을 맡게 되는 경우는 내가 지금 맡은 업무를 인수인계 받은 상태에서 그냥 크게 문제없이 잘 넘기면 된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의외로 많이 계십니다. 어떻게 보면 이것은 선생님들의 문제라기보다도 학교라는 조직 자체가 갖고 있는 저는 문제일 거라고 또 생각합니다. 외국의 경우에 보면은 4학년 담임을 5년, 몇 년 이상 이렇게 계속 하는 경우가 있는데, 우리는 학년을 해마다 바꾸고요. 그 다음에 업무 분장을 통해서 내가 내년에 어떤 업무를 할지를 또 해마다 바꿉니다. 그러다 보니까 작년에는 정말 철두철미하게 일을 잘 하셨던 분이 그 일을 내려놓고 다른 업무를 하게 되고, 그러니까 철두철미하게 이루어졌던 업무가 또 어떤 분에게는 새로운 업무가 되니까 다음에는 그 철두철미했던 그 업무 자체가 너무 빈틈이 많이 벌어지는 일들도 생기고, 그러니까 이런 일들이 비일비재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 생각에는 이게 가능한 경우인지 모르겠지만, 했던 업무를 몇 년 동안 좀 꾸준히 할 수 있게 한다면, 또는 학년도 그렇고 좀 꾸준히 할 수 있게만 한다면
교사로서 갖고 있는, 특히 초등학교 같은 경우는 전문성이 조금 더 향상되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이제 여기에 따른 반대 의견도 많으시죠. 예를 들어서 올해 편안했던 뭐 2, 3학년을 좀 했었는데 내년에는 수업 시간도 많고 힘들었던 5, 6학년을 해야 되는데, 그렇게 되면 돌아가면서 이렇게 공정하다고 생각하시니까 고학년도 좀 했다가 중학년을 했다가 저학년을 했다가 뭐 이렇게 좀 돼야 되는데, 그러면은 저학년 한 사람은 저학년만 하고 고학년 한 사람은 고학년만 하나, 이제 이런 문제가 생기는 거죠. 그러니까 결국 해마다 바뀌는 방법으로 초등학교에서 많이 업무들이 조정이 되는데, 그러다 보니까 이런 그 전문성, 업무 처리에 대해서는 전문성이 좀 떨어지는 부분, 또 아이들 가르치는 부분에 있어도 살짝 전문성이 좀 떨어지는 그런 부분이 발생하게 되는 부분은 좀 아쉬운 점이라고 생각합니다. 다시 이야기에 처음으로 돌아가서 업무에 대해서 이렇게 생각하는 것이 많이 다르다 보니까 교감으로서 좀 이렇게 꼼꼼하게 챙겨야 되는 부분이 좀 더 늘어나는 것이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그리고 그것이 지금 생각해보니 당연한 일일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교감으로서 있으면서 그런 일들을 하나하나 체크하고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사전에 미리 준비하는 것들이 필요한데요. 그러다 보니까 어느 선생님이 어느 깊이 정도까지 알고 있는지를 잘 파악할 수 없으니 아주 꼼꼼하게 이제 이야기를 해주는 경우가 있죠. 그러다 보면 이미 거기에 대해서 충분히 알고 있는 선생님들 입장에서는 이거 잔소리가 너무 기초적인 것부터 나오는 거 아니냐, 이런 생각을 하는 분도 계실 수도 있기 때문에 경우에 따라서는 교감이 하는 얘기가 아주 좀 정말 쓸데없는 잔소리를 많이 하는 것처럼 느껴질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은 듭니다. 주변에 이제 선생님들을 보면 그런 잔소리라고 하더라도 끝까지 잘 경청하고 잘 이제 새롭게 받아들이면서 업무를 추진하시는 분이 계시고,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려버려서 나중에 그 얘기를 또 하게 되는 경우가 생기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그것은 또 이제 뭐 능력이라기보다도 사람이 갖고 있는 특성일 것 같은데, 그런 여러 가지 종류의 일들이 항상 벌어지곤 합니다. 그 선생님을 또는 그 직원을 다시 한번 새롭게 볼 때는 예의를 좀 갖추고 예의를 통해서 어떤 일들이 잘 이루어지고, 또 그런 것들이 서로 소통하고, 또 항상 중요한 거는 사후에 그 일에 대해서 설명하는 것은 별로 중요한 것이 아니고 사전에 그 이야기를 하는 것이 저는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매우 작은 일이라도 사전에 충분히 설명을 해주고 나면은 그거에 대해서 이제 좋은 결과가 나오면 당연히 좋은 일이고요. 설령 나쁜 결과가 나온다 치더라도 어떻게든지 그 사전에 이야기했던 선생님들을 좀 도와주려고 애를 쓰는 것이죠. 그러나 사전에 충분한 이해가 없이 일이 진행됐다가 나중에 그것이 좀 잘못되면 그 다음에는 감싸주거나 그거를 좀 이렇게 부드럽게 잘 넘어가게 해주기가 또 쉽지 않은 부분이 있기 때문에 교감 입장에서는 어떤 일이든 사전에 충분히 협의하고 충분히 이야기를 하는 것이 항상 좋겠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교감의 잔소리가 필요할 때가 반드시 있습니다. 가령 안전사고가 발생한다든지 체험학습이라든지 또는 여러가지 중요한 업무 중에 절차가 중요한 업무가 있다든지 그럴 때는 교감은 반드시 잔소리를 할 수밖에 없고요. 또 그 잔소리가 어떻게 보면은 필수적이고 지나침이 없는 그런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영상을 보시는 선생님 중에서도 우리 학교 교감 선생님이 잔소리가 좀 너무 심하시다 이런 분이 계신다 그러면 그걸 너무 기분 나쁘게 생각하지 마시고, 저분이 저렇게 잔소리를 하셔야 그래야 내가 안전할 수 있다라는 생각을 한 번 더 해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가끔 이제 학교에 좀 지각을 하시고 늦게 오시거나 뭐 이런 분들에 대해서 뭐 잔소리를 하는 분도 계신다고 합니다. 근데 그것을 따져보면 사실은 그 부분은 교사 개인이 부끄러워할 문제라기보다도 학생 간의 관계를 생각하면 간단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가령 8시 반에 이제 출근 시간이 정해졌으면 8시 반 정도에는 교실 문이 좀 열려 있고 우리 반에 혹시 조금이라도 일찍 오는 아이들 위해서 좀 대비하고 있어야 학교를 오는 학생 입장에서도 좀 든든하게 올 텐데, 선생님이 너무 급하게 8시 반 막 넘어가지고 교문을 넘어서 들어오게 된다면 그 선생님보다 조금 일찍 온 아이들은 교실에 들어갈 수도 없으니 이런 부분도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중요한 거는 항상 내 입장에서 생각을 하되 역지사지의 자세로서 입장을 바꿔서 한번 생각해 보는 것, 내가 교사지만 학생의 입장에서 한번 생각해 보고, 내가 교사지만 교감의 입장에서 한번 생각해 보고, 교감도 마찬가지죠. 내가 교감이지만 학생의 입장에서 한번 학교를 생각해 보고,
선교사의 입장에서 한번 생각해보고 서로 간에 그렇게 역지사지의 생각으로 조금 더 생각을 해본다 그러면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교감의 잔소리도 저게 우리의 안전을 위해서 하는 잔소리려니 하고 생각을 한번 해주시는 것도 슬기로운 학교 생활을 할 수 있는 하나의 방안이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아무튼 교감이란 자리가 돌다리도 가끔은 한 번 더 두들겨보고, 두 번 두들겨보고, 세 번 두들겨 봐야 되는 그런 자리임에는 틀림없다라고 생각이 들고요. 아마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공감하지 않으실까 생각합니다. 오늘은 두서없이 교감의 잔소리에 대한 이야기를 좀 했는데요. 교감 선생님들의 잔소리가 결국은 선생님들의 안전을 위한 부분이라는 것을 조금만 더 이해하는 계기가 되면 좋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니 그 점을 조금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제 영상이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한번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